어제 이재용이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자식에게 노동상권을 보장하겠다고 무노조 경영 말이 안 나오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라는 거는 그야말로 본인의 마음에 우러나서 순수하게 하는 것이 사과지. 자, 이재용이 지금 1심에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그래서 뇌물 36억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대법원에서 뇌물 50억이 추가되어서 뇌물이 8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형량이 전가되는 게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그 부분을 보태서 하라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 해답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제대로 끼워서 이재용에게 얻을 걸 얻어내자. 쉽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이 불법 승계나 더 나아가서 노조 탄압을 한 부분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를 그룹 내에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재용이 다시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확인해라.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삼성그룹 주요 핵심 7개사가 모여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으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하면 봐줄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잔뜩 올려가지고 때려놓고 파기환송을 시키고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라. 너 이제 이거 안 만들면 골로 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지한 반성을 말하라. 사과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재용이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과를 한다 하고는 기일을 연장한 다음에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연기된 부분에서는 좀 더 짱을 보고 어딘가 좀 타협을 보려고 했겠지요. 자, 그래서 진지한 반성을 한다 했으니 이제 징역 3년 이하를 때릴 것이고 결국 집유로 이재용은 풀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한간에 저보고 삼성을 미워한다, 무슨 저보고 좌파다 어쩌다고 하는데요. 삼성에 대해서 법을 법대로 정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좌파가 됩니까? 한국에서 삼성이 법 위에 있는, 정치인 위에 있는 조직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노무현 정권도 삼성공화국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무너졌어요. 좌파라는 노무현 정권이 포획됐습니다. 엄청 봐줬죠. 노무현 정권 초창기에는 거의 삼성이 노무현 정권을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때 굉장히 세계적 기업으로 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이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삼성하고 다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이는 핵심 척건에 접근했고 그것이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 몇 년을 때려서 지금 깜빵 안에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당사자인 이재용은 지금 사과를 통해 해결을 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문 정권이 등장할 때 대선 때 2017년에 제가 말했습니다. 문 정권은 삼성공화국 2가 될 거다. 문 캠프에도 삼성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그래서 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거 과정에서 틀고 가지 않으면 삼성공화국 2라는 부분을 면할 수 없을 거다. 문과 경선을 했던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이 다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문은 박근혜만 빼고 이재용은
이제 코를 끼워서 풀어주는 수순을 했는데 이것이 단지 이재용이 어제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회사 내에 무노조 경영을 안 하겠다. 이것만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면 하에 드러난 삼성을 봐주면서 공식적으로 문의 좌파 패거리 내에 시끄러운 일당들을 다 조용히 시키기 위한 명분이고 또 그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기 위한 명분이고 이 명분 밑에서 거래되는 실체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봤을 때 이제 세월이 지나야 드러나겠지만은 그 부분이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은 누구 앞에든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원리고 핵심입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한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재판부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형을 때리면 되지 거기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권고에 따라 반성하고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하면 봐준다면 앞으로 도둑질한 놈, 강간한 놈, 살인한 놈도 다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반성하면 다 봐줘야 됩니까? 자, 차라리 이재용한테 1년에 한 5조나 10조를 때려서 잘못을 해서 3년을 가야 되면 한 15조쯤 내놔라 벌금으로. 뭐 이런 사람 솔직히 깜빵 살려봤자고 한 15조쯤 벌금을 내게 하면 다시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벌금을 좋은 일에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래는 딴 사람이 하고 그렇잖아요. 비공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이재용을 집유로 풀어주려고 애를 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재벌회장 깜빵 보내야 속이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돈이 많아서 저런 죄를 갖다가 그냥 겁을 안 내고 저지르면 그 사람은 돈으로 때우게 하는 게 낫지요. 좀 세게 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저런 사람한테는 다시는 저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저렇게 했을 때에 손실이 저런 일을 했을 때 얻는 이득보다 많게 해줘야 다시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는 1년에 한 5조 때리면 야 1년 5조면 하루에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서라도 저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삼성이 지금 노무현 정권부터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저런 일을 해왔습니다. 삼성 때문에 여러 정권 맛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도 저 일뿐입니까? 엑스파일 사건은 또 뭡니까? 또 거기에 연루되어서 여러가지 지금 실마리들이 지금까지 내려왔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지금도 여야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은 5년하고 집에 가지만 국회의원은 4년하고 가기도 하지만 삼성은 영원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타락을 시키고 정경유착을 합니다. 그 대가로 비용을 넘어서는 훨씬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자, 검찰은 삼바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용이 지금 사과를 하는 날 내주에 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부분을 다시 하지 않겠다 했지만 검찰은 그거는 드러나긴 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당신은 그 외에 또 다른 드러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새로 밝혀진 사실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가 삼성바이오 수사입니다. 자, 이 공식 정부 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 정권선물위원회 거기가 이제 주식이나 무슨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한 감시를 하는 기구지요. 거기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주요 간부들이 전부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핵심이 결국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갖다가 아주 싼 가격으로 넘겨주기 위해 이루어진 불법 행위다 하는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에 결의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을 할 때 이재용은 삼성물산은 지분이 없었지만은 제일모직은 최대 주주였습니다. 제일모직의 또 자회사가 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삼바가 계속 적자가 나던 회사였는데 이제 상장을 앞두고 흑자를 갖다가 얻은 듯 했고, 그래서 또 상장 규칙을 바꿔서 삼바가 상장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 삼바의 가치가 과다하게 갑자기 포장이 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그래서 제일모직의 지분이 올라가서 삼성물산 주식 3개가 제일모직 주식 1개로 바꾸는 이런 유리한 지금 형태의 이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인위적으로 높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자, 그래서 이 삼바가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로 결국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바의 부채는 덮어버리고, 그리고 삼바의 자산은 부풀려서 제일모직 가치가 이 삼바의 핵심적인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해서 제일모직이 부풀려져서 이재용이 싼 가격으로 승계를 하려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 측은 삼바의 회계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진행되어 분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국제 회계니 무슨 회계 사무소니 더 나아가서 대형 로펌이니 하는 것들은 돈 많은 사람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용이가 준법감시위원회 운운해서 정권하고 잘 정리가 되어서 지금 이 부분 국정농단에서는 만약에 집행유예를 3년 이하를 받으면 집행유예를 때릴 수 있습니다.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국정농단 사건에는 이 둘이가 인수합병할 때 원천적으로 잘못이 저질러졌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검찰이 내주에 오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너가 애초에 합병을 할 때부터 분식회계나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전공법으로 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여기서 집유를 받아서 풀려난다 하더라도 삼바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 등이 지금 진행될 때 이제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부분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불법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법이었다라고 입증이 되면 이재용은 이번에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집유로 풀려놓은 것까지 같이 형을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검찰과 정부하고의 갈등이 조국, 유재수, 울산 선거 등 3대 갈등도 있지만 핵심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삼성을 둘러싼 갈등, 검찰은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정권은 고마해라, 이런 부분이 또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이 문재인의 검찰 해체 공작의 또 한 축이 삼성에 관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1월 달부터 이 검찰 해체 공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을 때 삼성 수사 부분은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지금 밀고 온 겁니다. 이재용은 어제 노조 문제로 상처 입은 사람한테 사과한다 했습니다. 무노조 경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드디어 대어가 낚였다, 이제 전부 저기 들어가서 뜯어먹고 살자 될 겁니다. 자, 삼성은 전통적으로 선대부터 무노조 경영 원칙을 노무 철학으로 내세웠어요. 월급 많이 줍니다. 딴 데보다.
내신 노조는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 오늘날 한국의 좌파들은 삼성을 집중 공격해 왔죠. 그런 문제 때문에요. 저는 이 정치 상금 노조는 해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서포15에서 확실히 갖고 있지만은 노조를 아예 못 만들게 한다라는 삼성의 부분도 오만하고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문제에서 삼성이 이제 노조 경영을 하겠다 하도록 만드는 배경에는 삼성이라는 고기를 던져줘서 다 뜯어먹어라. 그래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어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안 물려주겠다라는 부분도 그거야말로 20, 30년 뒤의 일인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가면 또 경영권을 장악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재용은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법도 이재용을 위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장치를 만들어줘서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도 저런 식으로 법이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왜 이재용 혼자한테만큼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 하고 거기에 권고대로 사과하고 경영 문제와 노조 문제를 언급하면 봐주겠다라는 것이 뻔히 예측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나라가 꼬라지가 많이 잘못된 거다. 근데 이재용의 진짜 큰 죄는 지금 사과하는 부분과 관련된 원천적인 영화로 보면 프리퀄이라고 부르는 원단격인 사건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과했는데 나중에 그거는 네가 지금 뒤에 부분만 가지고 사과고 실제 앞에 일이 시작될 때부터 뭔가가 잘못되었어. 삼바 분식 회계부터 잘못 시작된 거야.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이재용은 또 사과할 겁니까? 그래서요, 어쨌든 지금 공수처를 만들고 윤석열을 쫓아내고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삼성에 대한 검찰의 이재용의 지금 국정농단 사건 이전의 그 원천이 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하고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법이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운영되어지고 또 그에게는 특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정상적이라면 지금 사과하는 문제의 오리지널 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그 조사와 재판 등이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 병합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 참 가짜는 나라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수준입니까?